8월 둘째 주 증권지수 일정입니다. 자,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피치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11년 만에 강등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재무부에서 8월 말부터 이제 연말까지 무려 1조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조금 안전자산이 국채 쪽으로 증시 자금이라든가 투자 자금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뭐 재무부에서나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이 미국의 뭐 신용등급 강등은 뭐 사실 일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채가 조금 이제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국채가 어떻게 보면은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투자 자금들이 국채 쪽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좀 수급을 빨아당기는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요 정도까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S&P 이 기업들 대부분이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시 미국 기업들은 실적을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이제 가이던스가 문제였죠.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 7%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애플의 이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적은 뭐 51조 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아이폰 판매 대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우려가 되고 있죠. 아이폰 판매 대수가 줄어들면서 하반기에 만약에 추가적인 뭐 제품이 아직 계획이 없잖아요. 물론 폴더블 폰 이슈가 있긴 하지만 조금 먼 미래의 이야기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애플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뭐 조금 더 나올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이게 뭐 한 주간으로 그렇지 올해 거의 사상 최고 그 까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업종들의 단기적인 조정이 이번에 나올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좀 예상을 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주요 명분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미국 경기는 좋다. 네, 미국의 이번 실적 발표 업종 중에 소비재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왜냐면은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소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미국은 소비가 그대로라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미국은 이런 경제 불안이 없이 계속적으로 좋게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전망을 지금 하고 있다는 점도 뭐 글로벌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굉장히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네, 상장자 32%가 어닝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쳐지가 아니면은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나 좀 많이 편중돼 있고 좀 기울어진 시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뭐 실적이라든가 저평가, 뭐 오버행이 필요 없이 그냥 뉴스 몇 줄 나오고 유명인이 몇 마디 하면은 그쪽으로 수급이 그냥 우르르 몰려가 버리는 상황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지난주 한 주간의 그 주요 테마 업종들도 뭐 챗봇, 로봇 관련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죠. 이 업종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업종들이 아닙니다. 다만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오르고 있다는 점들도 지금 시장의 흐름을 완벽하게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뭐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잘 버는 기업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잘 버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뭐 주가가 계속 꼬그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실적의 의미가 별로 없는 시장이다. 지금 주식 시장은 좀 특이해요. 왜냐면은 아무리 악재가 이때까지 많이 발생하고 호재가 발생해도 그 전체적인 주식의 기반에는 실적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이 내 주식이 떨어질 때 우리 회사 실적 좋아, 그래도 나쁘지 않아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저도 개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실적이 진짜 좋거든요. 막 거의 뭐 더블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상한 시장이 이뤄지고 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원래 그 제 취향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올해까지만 국장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미국장으로 넘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주요적인 하나의 내용이 바로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 겪어본 적이 없는 지금 시장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역대급 순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들도 부담스럽다. 네, 이번 주만 하더라도 주간 순매도 외국인 선물 계약 1위, 그리고 8월 2일날 순매도 계약 1위, 그리고 8월 네, 8월 이 정도입니다. 네, 8월 3일날 순매도 계약 6위.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국내 시장을 좀 탈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의 성장률입니다. 네,
자, 역대 성장률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80년대 이후로 알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개장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뭐 7%대 네, 역대 정권별로 보시면은 그냥 정말 러프하게 잡아도 4%대 이상을 유지했어요.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4%대 이상을 유지한 이 경제 성장률이 팍 꺾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꺾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이제 차트로 쉽게 보자면은 요렇게 네. 평균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3%에서 4%대 유지하다가 이제 2%대 그리고 지금 그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성장률은 얼마입니까? 1%대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한가인 기적을 통해서 다시 경제가 활성화되고 뭐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3, 4%대를 유지했는데 지금 1%대, 2%대 경제 성장률을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이게 이루어질 거란 겁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그 어떠한 모멘텀이 지금 시장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더 시장의 종목들이 테마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저도 이제 36살이지만은 이제 뭐 40살, 50살 되신 분들 아직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 성장률 1%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지금 들어가는 시장을 맞이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리스크와 두려움들이 현재 시장에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개판이라서 내년에 이제 미국장 넘어갈 건데 아무튼 쉽지 않다. 그래서 종목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거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계속적으로 네 웰컴 투 K코인이 될 것입니다. 네, 그냥 에코프로가 괜히 가는 게 아니에요. 에코프로를 제외하고는 초저너츠 여러분들 제가 초저너츠 관련 테마주는 뭐 말하면서 절대 테마주는 딥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 테마주는 그냥 테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초저너츠를 막 분석하고 이런 뭐 의미가 없다. 수급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수급이 떨어지면 테마는 종료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종목밖에 살 게 없는 겁니다.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에코프로라든가 누가 이끌어주거나 아니면은 뭐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은 살 종목이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전체적인 기반에는 한국이 약해지고 있는 떨어지고 있는 경제 성장률이 투자자들의 지금 계속적인 리스크를 감내하고 내가 이 주식을 모아가고 잘 가져가면은 배당도 받고 이 주식이 또 잘 돼가지고 뭐 올라가는 우상향되는 종목을 나에게 알려줄 거야라는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희석되고 있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전체적인 시장은 이 정도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번 주 중간 상승 테마는 초전도체 관련 테마죠. 근데 주말 동안에 뉴스가 많이 나올 거라 생각했지만은 지금 미국의 이제 사이언스 그리고 공신력 있는 게 영국 네이처인데 영국 네이처에서는 이거 성과 좀 미흡하다. 학계에서는 좀 회의론이 든다. 그 정도로 지금 이 물질이 사실상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상과학에서 나올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뉴스 댓글 뭐 종토막 들어가면은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 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뚜껑을 또 까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테마 좀 다만 뭐 어제도 저한테 지금 뭐 인지그룹즈 그리고 뭐 다른 초전세 관련 테마주 그룹 중에 실적 좋고 너무 저평가 있는데 이거 모아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은 그냥 테마로 우르르 몰려갔다가 우르르 몰려가기 때문에 제가 금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상한가 에코프로 HM밖에 안 나오겠다. 왜냐면은 그것 빼고는 뉴스가 나오는 기사들이 없었거든요. 좋은 기사들이. 그래서 뉴스와 이슈 그리고 이런 전문가들의 발언에 좀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슈도 지금 뉴스가 월화수 도배되니까 관련 테마주가 올라버리잖아요. 그런 것들 보시면 된다. 다만 이 진단키트 테마주들은 말 그대로 2020년, 2021년 대비해서 뭐 실적이 거의 뭐 10분의 1토막 났습니다. 근데 그런 주식들을 사면 되겠습니까? 네. 근데 올라가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말 수 있죠. 뭐 그러면 바닥에서 턴안 들리지 않느냐? 2023년도에 코로나가 다시 한 번 더 재확산이 된다 하더라도 2020년도, 2021년도처럼 다 그 정도로 재확산이 되지 않겠죠. 공포감이 나르지 않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테마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별적인 이슈도 뭐 이제 초전세 관련 테마적으로 많이 올랐지만은 그걸 제외하고는 업종마다 다양한 이슈가 나오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협업 부각, 경영권 분쟁, 뭐 이제 매각, 피수 그리고 뭐 한동훈 관련 그 정치 테마주. 그러니까 주도주가 발생을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네, 테마주만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의 장세, 특히 그 중에서도 개별 대장주, 뭐 부대장주 한두 개 종목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요거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월요일날 파도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 화요일날은 무역 수지 발표하고 큰 이슈는 많이 없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네, 넥스틸 공모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올라프 수석총리와 회동을 하게 되죠. 전장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미 진영이라는 종목의 최대 수혜주로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10일날 목요일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옵션 만기 그리고 MSCI 분기 리뷰가 있는데 에코프로가 여기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코 테크놀로지 신규 상장,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 신규 상장하는데 공모가가 요새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공모가가 의미가 없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네, 이 신규 상장 범위를 60에서 400%로 올린 다음에 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확정 공모가가 의미가 좀 없어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드디어 나옵니다. 젤트 플립 홀드 5가 잘 나와야 될 텐데 테마주들 제가 금요일날 올려드렸으니까 관련 업종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BH가 뭐 대장주긴 하지만은 관련 테마주 다른 것들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 정도까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진짜 미쳐버린 시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날씨도 미쳤고 우리나라 갑자기 뭐 상황도 정말 안 좋은 일도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지금 뉴스는 초등태 이슈냐, 뭐 코로나, 뭐 말라리아, 뭐 에코프로 과열 이슈, 또 배틀 아저씨가 계좌 공개하고 있는데 배틀 아저씨도 리딩방 운영하고 있죠 지금.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정말 쉽지 않다. 지금 시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정신을 차리고 네, 좀 대응하든지 아니면 그냥 한 발 물러서도 됩니다. 원래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요. 약간 미쳐버린 시장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역사적인 시장을 같이 하면서 좀 잘 이야기하면서 서로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습니다.